네, 시장한 수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2021년 1월 8일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제가 시장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일단 좀 많이 해드렸죠. 이전 영상은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의 어떤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수 부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328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십니까?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종목들은 많이 안 오르고 있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좀 악재인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시장이 안 가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환율은 요즘 뭐 약세니 강세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좋냐 하면은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길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해놓고 봤더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의 환율은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변동성만큼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변동성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 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를 때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환율도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뭐 예전처럼 탈출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번 주까지 굉장히 시장을 떠들썩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미국 연준에 대한 얘기였죠. 얘기인 즉슨 원래는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2022년에 한 차례 정도 할 수도 있다. 2023년에는 금리 인상 부분을 한 2차례까지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조기 긴축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2013년도에 처음 나온 용어예요. 2013년도에 갑자기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의 물을 잠그기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물을 잠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허들짝 놀라면서 이제 시장이 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죠. 지수 기준으로 한 15%, 18%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그때와 같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때와 같은 시장 충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은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13년하고는 다른 게 뭐죠? 예전에는 한다, 여기 땅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테이퍼링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발작 자체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인플레이션율도 한 2%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한 15% 정도, 대도시 기준으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서울이라든지 경기, 뭐 아니면 인천,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물건의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얘기했는 것처럼 테이퍼링을 하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이건 오늘 원고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21년은 굉장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 2021년도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스마트카라든지 하는 부분에 AI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인프라 부분에서는 ITS, 소위 말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부분도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요. AI를 통해서 지금 뭐도 해야 되냐 하면 고령화 사회를 막을 수 있는 뭐 의료,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데이터 부분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에너지 혁명 자체도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원래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던 부분을 싹 다 어떻게 신재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소로 가든지 청정에너지 쪽으로 싹 다 바꿔야 되죠. 바꾸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바꾸려 그러면 다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묶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왜 갑자기 웃냐 하면 유럽에서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뒤를 이었던 것이 바로 필리페 2세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스페인은 굉장히 유럽 내에서 부강한 나라는 아니죠. 유럽 내에서 부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영국 같은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죠. 그럼 왜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뒤를 이었던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이 왜 갑자기 유럽 안에서 그렇게 존재감 자체가 약해진 그러한 나라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산업혁명을 겪지를 않았습니다. 딴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할 때 스페인은 산업혁명을 약간 이렇게 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졌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13년하고 2021년도는 뭐가 다르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은 시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AI를 안 하겠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서 AI를 안 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 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서 도로에서의 어떤 스마트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서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개발하지 않는다. 누구나 합니까? 중국은 하겠죠. 유럽도 하겠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뒤처지겠죠.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어놨는 부분 자체를 옥죄일까요? 옥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술 경쟁의 시기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예전에 트럼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은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기술 패권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을 놓치면 안 되죠. 기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옥죄일 수가 있나요? 옥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으실 때도 그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기가 저기 3,000%로 갔는데, 저쪽에 3,000%가 있네요. 땡겨와야죠. 그렇죠? 땡겨와서 다시금 2021년 1월 8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제목으로 정해놨냐면, 제가 1월 8일 날 이제 대박 천국 3부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질문 중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 것은 005930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어느덧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주식이 되었습니다. 국민 주식이 되었는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분들이 올해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대요. 많이 힘들대요. 왜 많이 힘드냐 하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8일 이후로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20%란 얘기는 1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8천만 원 지금 돼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안 좋아졌냐? 아니에요. 반도체 현물 가격,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www.dramexchange.com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현물 가격은 요즘 사상 최고가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 가격이 좋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제품 가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고정비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고정비 비용이 높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 가격만 올라가면 원래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어떻게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0% 정도 밀렸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찾아봐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예상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밀렸다, 여러 가지 핑계들은 많이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성전이 2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전 부분의 고점을 지금 뛰어넘었죠. 삼성전자 없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왜 오늘 제목을 2021년 1월 8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의 환절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무슨 환절기를 겪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이거죠. 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 군데에서 정보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아, 이 종목은 백신을 하는 회사고, 이 종목은 바이오인데 굉장히 임상 몇 상을 지금 통과를 하려고 그러고,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면 이 회사는 원자력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태양광을 하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버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얼마 버는데. 자, 보도록 하죠. 지금 부분이 어느덧 6월 달이 됐고요. 조만간 이제 7월 달로 접어들게 됩니다. 7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은 통지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7월은 성적표가 나오는 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TV에 나오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TV 전문가 파트너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라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다. 아니면 OLED네요. OLED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OLED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WOLED TV 패널 채택 가능성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한다. WOLED는 OLED 중에서 화이트 부분을 강화를 해서 OLED 중에서 약간은 가격이 저렴한 부분의 OLED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WOLED 채택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자체는 TV 가전 부분에서의 OLED 시장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OLED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대형 OLED를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있죠?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굉장히 좋아지겠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두 번째 OLED 전성시대가 도래됐다. 이거는 시장이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의 BOE가 어떻고, OLED TV가 4년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5라는 차량을 보면 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가 이렇게 생기면 옆에 뭐가 달려있나요? 날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로 보입니까? 사이드 밀러로 보이죠. 그렇죠? 사이드 밀러로 보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밀러에 뭐가 달려있나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카메라로 달려있으면 이 카메라는 어디서 보나요? 안에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보면은 자동차에도 뭐가 지금 붙고 있나요? 대세가 OLED가 붙고 있죠. OLED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그러면은 O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부, 기존에 돈을 벌던 데는 원래 TV에서 돈을 벌었죠. 그렇죠? TV에서 돈을 벌었고, 아니면 스마트폰 중에서 일부 고급형 스마트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이거 플러스 어디에서? 자동차에도 이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더 높아지겠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LCD 패널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LG전자가 됐든 소니가 됐든 LCD TV를 파는, 이 가전을 파는 가전업체 같은 경우에는 TV를 팔아봤자, LCD TV는 팔아봤자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OLED를 밀어야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OLED를 내일이라도 당장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뭘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버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얘기를 되뇌셔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뭐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시장에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버는데에 대한 생각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보니까 자동차는 시간과 거래의 싸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서비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폭 상향을 한다고, 그렇죠?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라. 누가 투자하고 있나요?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생각을 하실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를 몇 대 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1년에 자동차를 지금 한 2천만 대 정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천만 대를 파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대 정도를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 캐파가 크지는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을 상회하는 그러한 판매량 자체가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자동차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거기서 일단은 약간 좀 선점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선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선점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판매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판매량 자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현대보다 기아가 조금 더 셉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기아는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반등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 말고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 다른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얼마 버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두 자체가,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 모멘텀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모멘텀, 이 화두 자체가 여러분들의 6월 이후에 투자 수익률을 결정할 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쪽이 갈 것 같았는데 다른 쪽이 가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다른 쪽의 종목이 가네,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원래 나왔던 실적보다 실적이 더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결론은 이렇죠. 1차 접종 말고 2차 접종을 2차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편말이 왔다 갔다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갑자기 끊을 때까지 그냥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당황하고 계시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백신으로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는 있다. 단지 백신의 횟수 자체를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차 접종 정도를 하게 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네, 아니면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네, 그러면은 백신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백신의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겠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래서 얼마 버는 데가 지금은 중요하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해변에다가 모래성을 짓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기억을 해두시고, 7월 달은 성적표가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특히나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 안에서는 전부 다 백신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는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로 가고 있나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당연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하는 부분의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지금 왔기 때문에 자, 지금 방송은 바로 이어서 한국경제TV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올라가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